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phần 2, ý tưởng và đàn ý cho câu chuyện mới được sáng tạo dựa trên câu chuyện gốc Phật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장편 소설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야기의 배경은 대한민국이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감정 및 금전 사기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적한 연립주택단지, 볕이 잘 들지 않는 1층 집에서 박정순 2세 할머니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알람 소리 없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닷새 해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얼굴 보기 힘들었고 텅 빈 집엔 냉기만 감돌았다. 정순 할머니는 익숙하게 현관 옆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들이었다. 아침 햇살은 오래된 창호지를 힘겹게 뚫고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무늬를 그렸지만 그 빛마저도 집안의 적막함을 덜어내지는 못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순 할머니는 늘 가던 경로당으로 향했다. 낡은 유모차를 개조한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는 길, 골목길 담벼락에 그려진 아이들의 낙서만이 유일하게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다. 경로당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 무리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기엔 어딘지 모르게 서먹했고 다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듯 보였다. 정순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데 있어? 옆자리에 김말래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속으로만 삼키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명치 끝에 걸렸다. 외롭다는 그 한마디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혹은 동정받는 것이 싫어서였을까. 그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경로당 구석에서 김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젊은이들처럼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반짝이는 액정 화면 위로 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 뭘 그렇게 재밌게 하셔? 정순 할머니가 묻자 김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은빛 사랑방이라는 앱을 보여주었다. 이거 요즘 우리 같은 노인들도 친구 많이 사귄다네. 자식들보다 낫다니까. 어제는 저기 부산 사는 영감이랑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 했지 뭐야. 김 할머니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귀가 솔깃했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다. 스마트폰은 손녀 수연이가 가끔 와서 카톡인가 뭔가 하는 것만 겨우 사용하게 해준 것이 전부였다. 글씨도 작고 뭐가 뭔지 복잡하기만 한 기계 덩어리였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와 환한 표정은 정순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나에게도 저런 즐거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순 할머니는 결국 손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연의 밝은 목소리에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연아, 바쁜데 할미가 뭘 좀 물어보려고. 그 뭐냐? 스마트폰으로 친구 사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수연은 순간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주말에 집에 들러 앱 설치를 도와주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주말 수연은 할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에 은빛 사랑방 앱을 깔아주고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작은 글씨를 힘겹게 읽으며 따라하려는 할머니의 모습에 수연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해요. 프로필 사진이랑 전혀 다른 사람도 많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절대 개인정보 같은 거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수연의 걱정 어린 말은 정순 할머니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 속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라는 문구만이 반짝이며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설프게 자신의 나이와 외로운 사람, 멋을 찾습니다라는 짧은 소개를 적어 넣었다. 프로필 사진은 마땅한 것이 없어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찍었던 빛바랜 사진 속 자신의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올렸다. 과연 이런다고 말벗이라도 생길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앱을 설치하고 며칠이 흘렀을까
정순 할머니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몇몇에게서 메시지가 오긴 했지만 대부분 단답형이거나 의미 없는 안부 인사뿐이었다. 역시나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며 앱을 삭제하려던 순간 작은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따뜻한 바람이라는 닉네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님. 프로필에 적으신 외로운 사람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닿아 용기 내어 메시지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수연이가 말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따뜻한 바람이라는 닉네임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 의심을 밀어냈다. 따뜻한 바람은 자신을 최민준이라고 소개했다. 60 중반의 나이, 아내와는 몇 년 전 안타까운 사고로 사별했고 지금은 해외에서 작은 전통 공예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순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쉽게 마음을 열었다. 특히 그가 전통 매듭 공예에 관심이 많다고 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시절 정순 할머니는 잠시 전통 매듭을 배운 적이 있었고 그때 만든 몇몇 작품은 아직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정순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아침 메뉴, 즐겨보는 드라마, 경로당 이야기, 그리고 가끔 떠오르는 매듭 공예에 대한 추억에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정순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민준 씨는 정순 할머니가 만든 매듭 작품 사진을 보고는 정말 대단한 솜씨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술이 잊혀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제가 해외에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정순 할머니의 잊혀졌던 자존감을 어루만져 주었다. 매일 밤 민준 씨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정순 할머니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그는 가끔 정순 할머니가 젊었을 적 좋아했다던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 시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머님 생각이 난다며 그녀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기도 했다. 전화 통화도 몇 번 했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다정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낮은 저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민준 씨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고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경로당 사람들은 정순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좋은 일 있어? 라며 한마디씩 건넸고 그때마다 정순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어 하고 얼버무렸다. 그 친구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액정 화면 속 인물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해왔다. 정순 선생님, 혹시 폐가 안 된다면 제가 선생님의 매듭 솜씨에 감탄해서 그런데 해외 바이어에게 샘플로 보여줄 작은 매듭 놀이개 몇 개만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재료비와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에 있어서 직접 부탁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는 정순 할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껏 치켜 세웠다. 금액은 재료비를 포함해 20만 원 정도였다. 정순 할머니는 손을 놓은 지 오래되어 자신이 없었지만 자신을 인정해주고 선생님이라고까지 불러주는 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오랜만에 솜씨 발휘도 해보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매듭 놀이개를 만들었고 그가 알려준 주소, 나중에 알고 보니 유령 회사 주소였다로 물건을 붙였다. 민준 씨는 놀이개를 받자마자 정말 훌륭합니다. 바이어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네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재능이 다시 한번 빛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 한구석의 작은 의심은
나를 믿으니까, 내 솜씨를 인정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렸다. 그 후로 민준 씨의 사업 관련 부탁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혹시 50만 원만 먼저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시회 끝나면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갑자기 통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물건이 묶이면 큰일 납니다. 100만 원만 급히 좀,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액수는 조금씩 커졌지만 그때마다 그는 더욱 애틋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생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함께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미 모아둔 쌈짓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깊이 정이 들어버린 정순 할머니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곧 한국에 돌아와 함께 작은 공방을 차리자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위태로운 희망의 끈이었다. 그는 심지어 정순 할머니가 좋아하는 작은 꽃 화분을 보내오기도 했고 그녀가 잠 못 이룬다고 하자 자장가를 불러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 세심함에 정순 할머니는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주말에 집에 들른 손녀 수연은 할머니의 어두운 안색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자꾸 어디서 돈 빌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은빛 사랑방에서 만난 아저씨 때문 아니에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다. 아무 일 없어.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지. 그리고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수연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가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통화 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할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할머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즘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대요. 그 아저씨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신분증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순 할머니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할미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으냐. 나에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할머니의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갈등은 깊어졌다. 정순 할머니는 민준 씨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경로당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연 몰래 작은 폐물을 전당포에 맡기기까지 했다. 민준 씨는 매번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 청산하고 정순 씨에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끝없이 이어졌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고 또 어느 날은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달콤한 말로 정순 할머니를 현혹했다. 정순 할머니는 점차 지쳐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다정한 메시지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뒤였다. 그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차라리 속는 편을 택하고 싶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번만 넘기면 정말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격앙되고 절박한 목소리였다. 정순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순 씨 덕분에 어려운 일들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정리하면서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얽혔는데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로
모든 짐 다 싸서 정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운영할 작은 공방도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당신의 매듭 솜씨와 저의 사업 수완이면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정순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모은 가게 권리금과 얼마 남지 않은 예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전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흘렸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이번에는 지금 바로 송금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정순 할머니를 압박했다. 정순 할머니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이것마저 없다면, 하지만 동시에 민준 씨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가 그려주는 달콤한 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수연이의 걱정 어린 얼굴, 경로당 친구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민준 씨의 사랑합니다, 정순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라는 메시지가 모든 것을 뒤덮어버렸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정순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송금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많아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내 아들 사업 자금 보내주는 거요. 아무 문제 없으니 어서 처리나 해줘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낯선 계좌번호. 송금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정순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었다.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초조하게 민준 씨의 연락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빛 사랑방 앱을 켰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따뜻한 바람과의 대화창 상단에 떠있던 그의 프로필 사진이 까만 공백으로 변해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려 하자 알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반복해서 나타났다.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정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허무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남은 것들, 그리고 한낱 신기루 같았던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텅 빈 집안에는 그녀의 절규만이 메아리쳤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정순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손녀 수연이었다.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텅 빈 통장을 보고 수연은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할머니 역시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수연 앞에서 정순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으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내가 바보였어. 내 평생 모은 돈을 그놈한테 이제 난 어떡하면 좋으냐. 수연아, 난 이제 살 의미가 없다. 수연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할머니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그 깊은 외로움과 절박함을 이해하려 애썼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연은 다짐했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수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김민준이 사용한 계좌는 이미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는 여러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담당 형사는 어르신, 이런 로맨스 스캠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서 검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상실감과 사기를 당했다는 수치심에 정순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한때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은빛 사랑방 앱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매일 밤 민준 씨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메시지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왜 나는 그를 믿었을까? 왜 나는 수연이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를 휴학하고 매일같이 할머니 댁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조금씩이라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솜씨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 매듭 저도 보고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놈이 그걸 알아본 것뿐이에요. 수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경로당의 김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도 정순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어떤 날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 따뜻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정순 할머니의 상처는 아주 더디게 남아 아물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할머니에게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할머니, 여기서 다른 친구분들도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배우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사람들한테 안 당하게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죠. 할머니가 여기서 배운 걸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과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손녀의 마음에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는 정순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정순 할머니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기 피해를 경험했거나 혹은 당할 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인 척 접근한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에 돈을 보낼 뻔했다고 했다.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시간에는 강사의 설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고 궁금한 것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기도 했다. 몇 달 후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 스마트폰 활용반 친구들과 함께 작은 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우리도 알면 안 당한다. 라는 어설픈 팻말을 만들어 경로당과 복지관에 붙이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간단한 예방수칙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옆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손녀 수연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순 할머니는 잊고 지냈던 보람과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바람에게 주려고 했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작은 색동 손수건을 꺼내보았다. 한때는 배신감과 분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아픈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것은 많았지만 그만큼 새로 얻은 것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일 터였다.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그녀의 남은 날들을 은은하게 비춰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이제 새로운 따뜻한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었다. 진짜 온기를 가진 사람의 바람이.